생명체가 없는 곳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창조론은 목적을 가진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연히 생명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일은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복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일입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른 과학은 공학으로 검증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파스테르의 생명 속생설이 바른 과학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적용해서 멸균 우유를 만듭니다. 멸균시키면 시간이 지나 단백질이 분해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떠한 생명체도 멸균 우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인데도 말이죠. 생명 자연 발생설이 바른 과학이라면 해석의 차원이 아닌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우유 또는 정보가 저절로 만들어져 수박이 열리는 조약돌 같은 경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적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진화론의 생명 자연 발생설은 바른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당연한 것을 부정하고 생명체 정도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간단한 조건만 주어 자연 발생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단백질부터 시작하여 생명체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생물학 교과서의 자료를 보았다면 이번 영상은 분자생물학자 더글라스 X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아미노산의 특별한 배열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해야 합니다. 분자 생물학자인 더글라스 X는 아미노산 150개 길이를 가진 기능하는 단백질이 될 아미노산의 조합을 연구했습니다. 단백질 하나에는 아미노산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되어 있으나 더글라스 X는 평균값보다 적은 150개를 가정했습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150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의 150승이며 이는 10의 195승과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경우의 수가 다 단백질이 되는 배열은 아닙니다. 아미노산을 단순히 모아놓았다고 단백질이 되지는 않거든요.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는 배열은 따로 있는데요.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아미노산이 와야 기능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10의 195승이라는 거대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 중 우연히 기능하는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77승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이를 논문으로 냈습니다. 10의 77승 계라는 거대한 배열 중에서 단 하나만 의미 있는 배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중에서 특정한 원자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확률입니다. 시작부터 난감한데요. 자, 이제 기능하는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L형 아미노산만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화학적으로 합성될 때 L형과 D형의 혼합물이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는데요. 특이하게도 생명체에서는 모두 L형 아미노산만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하는데 L형과 D형이 반반씩 섞여 있는 아미노산에서 L형 아미노산만으로 결합할 확률 역시 2의 마이너스 150승이며 변환하면 약 10의 마이너스 45승입니다. 기능하는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아미노산의 특별한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물 한 분자를 방출하며 결합하는데요. 이때 물이 있는 수용액상 상태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펩타이드 결합이 분해됩니다. 생명체가 물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난감하게 하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펩타이드 결합을 하거나 안 하는 50%의 확률로 보겠습니다.
15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펩타이드로 연결될 확률은 2의 마이너스 149승입니다. 150개 사이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변환하면 약 10의 마이너스 45승입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우연히 생명체에 기능하는 단백질 하나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많은 걸 제외하고 필수적인 조건 3가지만 주어도 10의 마이너스 167승입니다. 1하고 0이 167개 있는 수 중에서 단 하나의 경우만 기능하는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오던 것이 생명체가 아니라 단백질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가장 단순한 세포도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의 단백질이 492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장균 하나에도 단백질이 4,000개 정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크레이그 벤터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를 수용해서 492개로 계산하겠습니다. 노파심의 크레이그 벤터 합성세포 연구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합성세포 실험은 진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생명 출현이 아닌 오히려 고도로 복잡한 설계를 잘 보여준 예입니다. 이미 있는 재료와 정보를 가지고 지적 활동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가장 단순한 세포를 위한 단백질은 492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물론 492개 단백질 하나하나가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우연히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나온 확률값이 10의 마이너스 82,164승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조건만 살펴본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진화론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주었음에도 10의 마이너스 82,164승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수일까요? 10의 마이너스 82,164승이 어떤 수인지 비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밝게 보이는 점들이 별이 아니라 은하들인데요. 이 은하 하나하나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들어있고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원자 개수가 10의 80승이라고 추정합니다. 별의 개수도 은하의 개수도 아니고 우주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1 뒤로 0이 80개 붙은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10의 마이너스 80승은 그만큼 작은 수가 됩니다. 수학자 보렐은 10의 마이너스 50보다 작은 수는 우주의 역사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라고 하며 10의 마이너스 50보다 작은 수를 0이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82,164승은 마이너스가 붙었기에 그만큼 작은 수입니다. 0에 점을 찍고 뒤로 0을 82,163개를 쓰고 1을 써야 하는 작은 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50도 우주 역사 내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수라고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82,164승이라뇨? 이런 확률은 우주의 역사 내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것이죠. 어떤 생화학자도 단백질조차도 무작위적 과정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포 하나 속에는 10만 종류 이상의 단백질로 된 부품이 10억 개나 협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전자현미경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세계이지만 최첨단 분자 기계들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도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억 개의 조건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몇 가지 조건만 계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어느 분야의 과학도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는 것은 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아주 경이로운, 불가능한 특별한 기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에 의한 불가능한 특별한 기적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전능한 분에 의한 창조를 믿고 있나요? 생명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